김민재를 향한 독일 언론의 비판이 전문가들의 분석 이후 180도 뒤집혔다. 별들의 전쟁으로 불리는 챔피언스리그의 전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바이에른 뮌헨과 레알 마드리드의 4강전은 사실상 결승이라고 봐도 무방한 빅매치였기 때문인데요. 분데스리가 우승컵이 사실상 물 건너간 뮌헨은 이번 챔피언스리그에 사활을 거는 상황이었고, 레알은 챔스 3연패를 기록했지만 꾸준히 오심 논란이 뒤따르며 VAR이 도입된 뒤 주춤한다는 평가가 쏟아져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승리가 필요했던 만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양팀의 양보 없는 팽팽한 경기를 예상했는데요. 특히 김민재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국내 팬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벤치에서 시작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고 투엘 감독의 신임을 얻지 못하며 동료 선수들과의 소통 문제와 안정감 부족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지적받았던 만큼 세계 최고의 무대 챔스에서 경쟁력을 재입증할 굉장히 중요한 찬스였던 것이죠. 하지만 경기 직후 현지의 혹독한 평가가 이어지며 김민재가 궁지에 몰리는 듯 보였습니다. 김민재가 뮌헨의 실점 모두에 관여하며 경기를 망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인데요. 전반 24분 비니시우스 주니어를 수비하는 과정에서 배후 공간을 내줘 실점했고 후반 37분 김민재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호드리구에게 파울을 범해 결국 PK까지 줘. 독일 매체들은 김민재 한 명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맹비난을 쏟아냈는데 독일 매체 바바리안 풋볼은 김민재에게 앞으로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레알 마드리드전 이 실점은 모두 김민재의 명백한 실수와 판단력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특히 첫 번째 실점 장면은 비니시우스 주니어의 트랩에 완전히 빠져 바보처럼 보일 정도였다. 김민재는 오늘 너무 마음이 앞섰던 것 같다.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굉장히 공격적인 수비수들이 많이 있는데 때로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훨씬 나을 때도 있다. 김민재가 이 경기를 다시 복귀하면 첫 번째 실점 장면은 굉장히 피하기 쉬운 상황이었음을 알아챌 것이다. 문제는 페널티킥을 내준 두 번째 장면이다. 당시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많았는데 김민재는 그중 최악의 방법을 선택했다. 물론 이 실수들을 제외하면 좋은 경기를 펼쳤으나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실수들이었다. 이번 시즌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다시 선발로 올라설 확실한 기회였기에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은 셈이며 뮌헨은 더리흐트의 부상이 더욱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라고 혹평했습니다. 김민재를 향한 쓴소리는 바이에른 뮌헨의 투엘 감독 입에서도 흘러나왔는데 그는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김민재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튀어나가면 안 된다. 그는 볼을 가지고 있을 때만 그렇게 해야 한다. 중앙 수비수는 모두 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게 자유롭게 뛰어나가는 건 지나친 욕심이다. 빈 공간으로 인해 상대에게 압박이 가해지지 않으므로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줬다. 그 위치에서 김민재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두 번째 장면에서도 문제가 많았다. 그는 호드리구를 자유롭게 놔줬다. 패스가 올 때 그의 위치는 적절하지 않았다. 다이어가 와서 도움을 주려 했지만 결국 파울을 범했다. 만약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수비를 택하는 게 나을 것이다. 라고 혹평했습니다. 다만 모두가 김민재를 지적한 건 아니었는데 주장이자 최고의 골키퍼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노이어는 독일 스포르트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라커룸에서 그와 이야기를 나눴다. 실수는 축구와 뗄 수 없는 하나의 요소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만큼 다음 기회에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면 그만이다. 실제로 김민재는 실점 장면을 제외하면 수비적으로 준수한 활약을 펼쳐줬고 그는 충분히 이런 상황을 극복할 능력이 있는 선수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 역시 투엘 감독이 김민재를 온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쓴소리를 내뱉었는데 글로벌 스포츠 매체 스카이 스포츠는 뮌헨이 실점의 모든 책임을 김민재 한 명에게 전가하고 있다. 김민재는 피지컬과 스피드 그리고 공중볼과 연계까지 이미 검증을 마친 세계 최고의 센터백이다. 또한 경기 장면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김민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뮌헨의 첫 번째 실점 장면에서 김민재는 무리해서 튀어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김민재에게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그는 과거부터 불가능해 보이는 거리를 가로질러 인터셉트에 성공한 사례가 많으며 만약 실패한다고 해도 빠른 발을 이용 위험 지역을 커버해 사실상 리스크도 없었다. 하지만 센터백 듀오로 나선 다이어의 스피드는 김민재의 상상을 벗어날 정도로 처참했다. 다이어가 뒷짐지고 뒤로 물러나는 수비만 고수하고 있는 것도 처참할 정도로 느린 발과 그로 인해 커버 범위가 말도 안 되게 좁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이어는 비니시우스보다 볼과 더 가까웠음에도 멀리서 실점 장면을 지켜보기만 했을 뿐이다. 김민재가 세계 최고의 센터백이라면 미리 다이어의 수준을 파악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투엘 감독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실제로 김민재는 최근 최종 훈련 그룹에 포함되지 못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고 덕분에 선발이 아닌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봤다. 다이어와 호흡을 맞출 기회 자체가 없었던 셈이다. PK를 내줬던 상황도 다이어를 기다렸어야 한다는 주장은 틀렸다고 할 수 있다.
호드리구를 마주한 다이어는 늘 그래왔듯 제자리에서 지켜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과가 나빴을 뿐 김민재의 판단 자체는 틀렸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김민재를 활용하는 투엘 감독과 스팔레티 감독의 전술적 차이도 무시할 수 없다. 과거 나폴리는 김민재가 튀어나가면 3백으로 즉시 전환하고 김민재는 사실상 프리롤이 됐다. 이때 동료 선수들이 김민재의 빈자리를 빠르게 커버해 김민재의 빠른 발을 최대한 활용했는데 현재 미네는 김민재의 장점을 살려줄 동료 선수들의 백업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오랫동안 김민재를 꿈에 그리던 선수라고 밝혔던 투엘 감독이 이런 기본적인 전술 지원도 없이 김민재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비판한 건 스스로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미넨의 팬들은 김민재가 그동안 벤치에 앉아 있어서 조급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김민재는 상대 패스와 동료 선수들의 위치를 읽는 넓은 시야 그리고 빠른 발을 갖고 있어서 상대 공격수와 적당히 거리를 두고 압박감만 심어준다면 2차전에서 분명 날아오를 것이다. 현재 미넨은 김민재를 커버할 자원이 없는 만큼 투헬이 김민재에게 보다 명확하게 임무를 부여했어야 했다. 투헬은 중앙 미드필더 키미히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사용해 가진 기량을 전부 뽑아내지 못했는데 김민재 역시 전술 문제로 가진 능력을 끌어내지 못해 감독 역량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본다. 김민재가 가진 재능은 증명이 끝난 만큼 다이어에 맞춰 수비 방법을 곧 찾아낼 거라고 믿는다. 투엘 감독은 전술적으로 김민재를 활용할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은 것 같다. 나폴리는 김민재가 떠나자마자 수비적으로 무너져 내려 그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는지 느낄 수 있었는데 미네는 그런 김민재를 데려온 뒤 다이어를 사들이며 수비 조직력을 아직까지도 안정시키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시즌 리그 우승도 이미 물 건너갔다. 하루빨리 투엘 감독이 떠나야 미넨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를 것 같다. 등 김민재를 믿는다는 반응과 함께 투엘 감독을 하루빨리 쫓아내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현지에선 투엘 감독 다음으로 미넨을 이끌 사령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영국 BBC는 미넨과 랑닉 감독 간 협상이 오가고 있다. 랑닉 감독이 구단의 재건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는 미넨은 랑닉 감독 이외 다른 인물과는 협상조차 시도하지 않고 있다. 미넨은 빠르면 다가오는 주말 차기 감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랑닉 감독은 슈투트가르트와 샬케 04 호펜하임 그리고 라이프치히 등 지도자 생활만 20년이 넘는다. 특히 사부리그였던 라이프치히를 분데스리가로 승격시키며 지도력을 인정받았고 전방 압박 전술의 대가이기도 하며 스포츠 디렉터 역량도 탁월하다. 그는 수비 전술로 라인을 끌어올려 상대 공격을 방해하는 걸 선호하는데 센터백인 김민재가 상대 공격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김민재가 라인을 유지하고 상대 공격을 제압할 수 있는 빠른 발과 위치 조절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랑닉 감독의 전술과 센터백 김민재가 수비에 안정감을 더한다면 미넨의 경기력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띨 가능성이 높다. 라며 다음 시즌 미넨을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나폴리 시절부터 올 시즌 미넨에서 전반기 내내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김민재가 다음 경기에서 새롭게 부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